또 내가 또 이러면 또 마치 내가 뭐 정청래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반대 의견을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에휴 댓글 때문에 진짜. 네. 그 과정 관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새로운 걸 또 제안을 던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보면서 하나의 과정을 조금씩 밟아 나가 보자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꼭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본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합당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을 하나씩 보면서 괜찮네. 이재명 대통령 더 잘했으면 좋겠네. 여당은 뒷받침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야, 합당하잔다. 지금 이런 게 과연 국민들 눈에 맞냐는 거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당의 분열 또는 이로 인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짜증, 분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당으로서 역할이 아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들 윤석열 재판도 안 끝났죠. 네. 지금 사법부 저 상태로 둘 겁니까? 검찰 개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집중하고 있던 언론 개혁도 지금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겨우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정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 부분도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5,300 통과를 했고 네. 코스닥도 지금 뭐 1,000대를 다시 회복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부동산도 아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민생 물가는 지금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설은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왜 배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정 관리가 왜 안 돼서 이렇게 당의 분열로 가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잠시 멈추고 대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수기 과정을 거쳐라. 과정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지금은 우선 민생에 좀 집중하고 개혁 과제들에 집중한 이후에 결론은 조용하게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론이 날 때쯤 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합당 절차를 밟으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걸 괜찮다 아니다라고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문제 삼는 건 지금의 이렇게 일어난 분란에 네네. 지도부가 과정 관리가 안 됐다면 네네. 지금 이제 멈추고 멈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합당 관련해 가지고 합당을 뭐 지방선거 전까지 하겠다 이런 이제 밀어붙이는 거를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여론조사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건 다만 할 수 전제 있고. 조건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위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식의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이 과정 관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합당을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그건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좀 저는 뭐 저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입장에서 당대표하고 네. 각을 지고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네. 저는 당대표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정청래 대표께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매불쇼 팀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둘이 그 얘기를 하려면은 매불쇼 팀들의 시간과 저희 시간도 다 맞춰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같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거죠. 네. 밥 먹는 것도 그런데 이 당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가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풀지 못하고 뭐 전당원 투표를 하자든지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하자든지 이건 좀 비겁한 행위죠.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거 너무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스 노를 묻는 거는 그건 안 됩니까? 그건 안 돼. 네, 그건 안 되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네. 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할 수 있죠. 전략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없고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제 입장을 밝히면 합당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제 나 혼자 있을 때도 없어요, 저는. 근데 단 이게 어찌됐든 이슈화 됐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을 최소화해갖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합당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닌가요? 합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이 민주 진영의 대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근데 그것이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 알 그 수가 방식은 없죠. 아직 알 수가 알 없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우리 민주당은 이미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중도 보수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과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부딪힌 부분도 있고 서로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나씩 맞춰가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네. 이런 가운데 이 합당이 과연 얼마나 더 실익이 있는지도 네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뭐 그렇겠죠. 양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겠죠.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게 옳은지 판단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러면 그렇겠죠. 언제쯤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네. 합당하자 네. 이렇게 그냥 주장을 해버리고 네.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조사하자 전당원 투표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 마음은 이제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당에서는 이 논의 자체를 아예 여기서 스탑을 시키든지 아니면 논의는 이어가고 언제 결정할지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게 저는 후자를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계속 이어가되 네. 시기나 이런 것들은 근데 논의를 이어가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당에서 전당원 여론조사를 이번에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 방식도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하면 안 되고 네. 내부적으로 사람들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니 회사와 회사도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다. 합병에 대한 당위성이나 뭐 필요성 같은 것들은 같이 공감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들입니다. 네. 이 당이라는 걸 합하는 것도. 네. 근데 이거는 특히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최욱이 너 좀 질문 똑바로 해라 이분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저는 제가 한마디 약간 드려도 될까요? 중단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이거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지금 사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지금 합당을 하면은 예를 들면 찬성 비율이 뭐 한 5-60% 정도 나온다고 쳐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몰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합당하자 찬성이 한 5-60% 정도 된다고 쳐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자라고 하면은 찬성이 그럼 한 7-80%로 올라간다고 쳐요. 네.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면. 대충 맞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은 7-80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제안을 던지는 게 네네. 합당하자는 쪽에서는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럼 합당하자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나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자고 하면 찬성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라면은 네.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 뭐 속내는 저는 몰라요. 대외 명분은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이죠. 대외 명분은. 네, 그분들이 근데 맞잖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살짝 아니 그러니까 와닿진 그게 않아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 대외 명분은 그렇다면 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내 의견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선거 걱정을 할 땐가요? 저는 그것부터 생각을 좀 네. 해봐야 돼요. 지방선거 걱정을 지금 할 땐가. 물론 이제 뭐 후보군들이 저처럼 나오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네. 실제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지방선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면 됩니다. 좋은 실적 내면 됩니다. 그걸로 평가받는 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전제해서 지방선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통합을 하면 승리라고 우리가 뭐 통합을 하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뭐 패배할 것이다 이런 네네. 전제 조건 자체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거를 진짜 이기고 싶으면 네. 이재명 정부를 잘 지원하고 잘 서포트해서 민생과 개혁까지 잘 해내고 지금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민생 물가 문제 잘 해결해서 국민들의 박수 받고 나면 지방선거 질려야 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잠깐 좀 눈 좀 붙이다 오시나요? 와, 부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나는 그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뭐야, 나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질문. 질문 누구한테요? 한준호 예. 오랜만에 네. 왔으니까 저는 한준호 의원 말씀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 뭡니까?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최고위원 세 분 예.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한준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좀 결이 다르게 들려요. 그건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 다르다. 조율해서 글쎄요. 목소리 내는 건 아니실 테니까. 아니. 네. 결론을 가지고 지금 자꾸 막 저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준호 의원은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관심이 없는데 왜 시끄럽겠어요. 누군가는 관심을 촉발시킨 거고 그러면 그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하고 한준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결이 조금 나는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는데 글쎄요, 뭐 저는 같아야 같은 되는가요? 거예요? 아니 같아야 되는가요? 아니 네. 같아야 된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지 네네.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한준호 의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떤 구획이 설정될 수, 그러니까 한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글쎄요, 세 분의 입장이 어떨 때는 각각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발언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 세 분이 같이 기자회견하신 내용 뭐 사실 단어 하나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제가 그거를 네. 뭐 애써서 해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해찬 전 대표님 뭐 애도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요일 오전에 이 합당과 관련해서 잠시 멈춰달라고 한 거는 네. 그간의 그 기간 동안에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네. 이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과 문제로 안에서 굉장히 이 악유가 일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침부터는 분명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 네. 전반적으로 이 지도부가 이 과정을 잘 못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멈춰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세 분의 지도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진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게 결이 맞는지 아닌지 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의 인지를 하는 취지를 건 똑같죠.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 세 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냐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러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문제를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그 세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세 분 얘기를 열심히 들었거든 최고위원들이니까 근데 조금 아니 그러면 다른 이렇게 것 할게요. 같아서. 좀 좁혀서 갈게요. 어찌됐든 오늘 좀 생산적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네네.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좀 뭔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마련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이 봤을 때 그 세 분의 핵심 주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세 분이 처음에 던진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대통령을 팔지 마라. 그건 두 번째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시기가 잘못됐다. 맞습니다. 저도 세 동의합니다. 번째 절차가 잘못됐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말씀이 약간씩 달라졌는데 대통령을 팔지 마라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시기를 가지고 하는 말도 없어지고 이제는 절차 플러스 조국혁신당 공격 이게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타당을 공격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에 네. 대한 아니, 이야기 아니, 할 아니, 거니까. 아니, 네. 아니, 제가 너무 그래서- 여기에 네, 네. 네. 집중하지 마. 뭐, 세 분이니까. 세 사람 예, 의견 그러니까 다 세 분의 네. 네. 세 분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 최강욱은 그 세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갔냐고 건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아니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렇게 거예요. 나는 듣고 있었는데 네. 이걸 핵심으로 보시나 했는데 한준호 의원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걸 저희 여쭤보는 당내 거고. 문제를 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조국 혁신당까지 저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첫 번째입니다. 과정 관리란 내가 당 대표로서 뱉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기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과정 관리가 안 됐죠. 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논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내면적인 걸 많이는 알고 있지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당대당 통합 문제에 대통령을 끌고 그렇죠. 오느냐. 네. 그건 제 기자회견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주장에는 동의하고 네. 같은 결이에요. 네네. 그 뒷주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러니까 일단 그 시너지가 나야 된다. 민주 세력의 시너지. 그건 그다음에 당연하죠. 대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건 방법은 통합일 수도 있고 연대일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네. 그 얘기는 선거 이후로 하는 게 낫겠다. 네. 통합이든 연대든 선거 때 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선거 이후에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대는 선거 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연대 얘기를 하자고 차라리 제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대는 선배님 뭐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겠지만 선거를 치르다 보면 각 지역별로 연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진보당과 우리 민주당은 네. 전반적으로 연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연대가 된 곳도 있고 연대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릴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거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짚어주시는 그러니까 건 좋습니다. 네. 논의를 중단하자고 하는데 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자, 이거 하면 너무 다 엮어가지고 논의가 이게 질문하시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 네. 엮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게 마치 뭐 문제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짚어주셨는데 선거의 전략상 그 당시에는 연대를 하는 거는 선거의 전략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니 합당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합당은 지금 멈추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준호 지방- 의원 말씀을 곡해하시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네네. 생각할 적에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네네. 우리가 지금 서로 그걸 갖고 긴장하고 오해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라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게 좀 자칫하면 민감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민생과 개혁을 앞세워서 우리가 선거를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뭔가 다른 것에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 행위가 의도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그 다른 것이? 그 의도라는 거는 개인적인 목적상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공격이 그렇죠. 있죠 지금.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행위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네. 이 행위를 멈추고 오해를 사지 않는 그 의도의 오해를 사지 않는 형태로 전환을 해서 정말 명분을 쌓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위론을 얘기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지도부에 쓰니까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하시면 저는 훨씬 더 저는 그래서 당원들이 납득하게 용이할 것 같고. 제가 엊그제 제안한 게 저는 디테일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이 합당과 관련돼서 진행을 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당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네. 논의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논의를 하되 어차피 그 구조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특별위원회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 수 있는 거고 방법들은 많겠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기 과정들을 쌓아가지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전략대로 가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평가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진영 전체에서 뭐 서로 연대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연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방법론적인 거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내에 이런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셔라라고 네. 제안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 나올 얘기는 이제 좀 다 나온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네네네. 좀 마무리를 짓고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너무 이렇게 또 혐오의 언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건강하게 요 한 얘기만 더. 난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건강하게 논의하자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논의가 그 화합과 단결과 소위 말해서 커지는 것을 위한 논의를 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좀 갈등을 키우고 네. 혐오하는 예. 언어를 좀 그건 안 돼. 하지 그거 마시고. 국민의힘 좋아. 그래서 그거. 내가 한준호 의원의 진위를 좀 네.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걸 갖고 또 누가 무슨 말 했으니 저거는 무슨 편이다. 누가 이렇게 네. 했으니 저거는 맞아요. 누구를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발 얘기하지 마시라. 한점 네. 안 갈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실용주의 아닙니까? 좌우 가리지 않고
그래서 보수 지역이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로 전환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중도 보수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말에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네. 레드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정부를 운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레드팀입니다.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 항상 네. 모든 문제에 딴지를 맞습니다. 거졌어요. 네. 근데 그걸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네. 웃으면서 진성준 의장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더 논의해 봅시다. 누군가 이견을 제시하면은 거기서 잠깐 멈추시고 그 레드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절충점을 찾거나 또는 그 레드팀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명확한 판단이 들면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부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들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반드시 그게 필요한 이 지도부의 능력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당이 굉장히 분열되고 네.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네. 잠시 멈춰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시고 네. 우리는 민생과 개혁에 좀 집중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그렇게 가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수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네. 살아있는 민주주의다 네. 라면서 오늘도 부러워하더라고요. 보수 진영에서. 네, 요 정도 수준에서의 논의는 당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 여부는 뭐 다 각자의 몫이고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이야기. 그러니까 현재 최고의 목표는 다들 선거 승리예요. 그리고 아니, 그건 다 이재명 정부의 똑같겠죠. 성공이고. 네. 저는 이제 뭐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선거의 승리,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네. 네. 그 두 가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네. 좀 건강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생각이. 딱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꼭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생각이 있든지 간에 이거 뭐 혐오의 단어로 혐오의 언어를 써가지고 일을 더 키워. 네.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내 이 얘기하면 또 내가 또 욕 바가지 먹을 거거든. 심지어 막 그 색깔 공세까지 하고 이러더라고.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것 너무 같아요. 너무 과해.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 전체를 또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까봐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건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돼. 공론장을 자꾸 져야 하는 거니까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찬성 토론, 반대 토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 받아들여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도부는. 맞아요. 이게 제가 한준호 의원한테 질문했다고 또 저한테 이제 한준호 의원 너는 안 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아이고. 계실 텐데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 우리가- 평소에 자주 소통하시잖아요. 우리가 네. 제가 그 늘 얘기하는 게 있죠. 한준호는 왜 잘생겼는지 아느냐. 내 이- 국민학교 후배라서 그렇다. 아이.